네, 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국 비즈니스 탈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제가 중국 북경에 있을 때 경험한 시장이기도 해요. 뷰티 산업 안에서 두피 탈모 시장을 실무를 하면서 경험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이 탈모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중국 친구들이 실제로 이 두피 탈모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고 또 현직에서 직접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면서 이제 교류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중국의 탈모 시장은 정말 앞으로 블루오션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제가 느낀 한국 시장과의 차이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에 이제 중국 베이징으로 취업을 갔고요. 이 뷰티 전공을 했고 원래는 이 스파 세라피스트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중국 북경으로 갔죠. 처음에 말 그대로 관리사죠. 세라피스트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지점 관리, 그리고 고객 상담, 직원 교육, 그 후에는 이제 가맹점이 오픈했을 때 오픈바이저로 가서 오픈 세팅을 해드렸고요. 지점의 기기나 물류, 직원 트레이닝 이렇게 진행을 했고 가맹점 물류 관리도 했었어요. 그렇게 실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한 번씩 한국 본사에서 상사들이 왔을 때 타브랜드 시장 조사도 갔었고, 그러니까 체험을 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중국 브랜드들 찾아서 전화 걸어서 상담도 받아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그 중국 두피 탈모 시장은 제가 처음 갔을 때 초창기 2014년 그때는 이 두피 탈모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죠. 예를 들어서 이 베이징 같은 경우는 건조하고 이래서 샴푸를 매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막 4일에 한 번 한다, 3일에 한 번 한다, 이런 고객들도 되게 많았고, 그 당시에 중국은 이런 게 생소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2016년 하반기부터 중국 내 가맹점 오픈 교육을 갔을 때도, 그때도 사실 이제 고객들이 그렇게 막 인식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후에 제가 언제 이 중국 두피 탈모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하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2019년 하반기에 제가 중국 여행을 다니면서 아무래도 본업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 숍들을 보면 이렇게 막 두피 케어도 한다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포스터도 이렇게 붙여놓고 미용실에서 막 하더라고요. 한국도 보면 미용실에서 두피 케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중국 브랜드 중에 3,000개 지점이 있던 브랜드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비슷한 유사한 브랜드들이 막 생겨나고, 중국 마케팅을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어플인 따종 디엠핑 그쪽에 보면은 검색을 하면 두피 브랜드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한 번씩 검색을 해보는데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해에 제가 그 광저우 미용박람회에 참가를 했었어요. 그때도 느꼈던 게 중국 내 두피 탈모 브랜드가 정말 많이 생겼다는 거. 센터도 센터지만 이 화장품, 제품도 정말 많더라고요. 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중국 두피 탈모 시장은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중국에서 그 시장을 경험하면서 봤던 것들은 이거는 아무래도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병원에서 하는 모발 이식, 이제 중국말로 이즈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시장 조사할 때도 엄청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말 인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중국도 그 예전에 비해서 탈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도 많아졌고, 특히 이제 90년생 후 이제 지우링호우라고 하는데 20대 30대들도 이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탈모 인구가 2억 5천 명이라고 해요. 2019년 제가 그때 기사를 봤을 때는 전체 인구의 18%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늘어가면서 전체 인구의 24%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때 또 봤던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반영구, 이제 중국어로 빤용지우라고 하죠. 그 당시에 반영구가 정말 붐이었는데 이제 눈썹 말고 이제 헤어라인, 중국어로 파지시엔이라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 여기 헤어라인에 모발이 없는 분들은 두피 탈모 센터에서도 반영구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두피 케어 받고 반영구까지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만난 고객들 중에 반영구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또 중국에 미용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피 탈모 관리 센터랑 합작을 해서 하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피부 관리 에스테틱 같은 경우도 샵 안에 샵앤샵 개념으로 제 두피 탈모 센터가 있는 거죠. 앞으로 중국 두피
탈모 시장은 점점 규모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교육을 하러 갈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의 두피 탈모 센터랑 한국의 두피 탈모 센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 두 나라에서 다 일을 해봤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두피 탈모 센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깔끔하거든요. 병원에 온 기분? 정말 인포메이션부터 깔끔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테리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깔끔한데 중국에 있는 두피 탈모 센터는 인테리어가 한국과 같이 그런 깔끔한 인테리어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피부관리샵 같은 데도 있고 또 미용실 같은 데도 있고, 또 중국의 유명한 게 중의죠. 쫑이라고 하는데 중의원 스타일의 그런 숍도 있었고 정말 다양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중국에 있는 센터에서 관리를 받았을 때 정말 이 목적이 개선이라기보다는 헤드스파 느낌이었고, 정말 휴식, 릴렉세이션, 그러니까 중국어로 방송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휴식을 취하러 가는 거죠.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중국 상해에 있는 브랜드에서 일을 할 뻔했어요. 취업 비자를 진행하다가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취소를 했는데, 그 기업도 프랜차이즈 기업이었고 이제 뷰티였어요. 거기도 이 두피 부서를 토프 스파, 그러니까 헤드 스파 부서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중국도 많이 변할 것 같고 이 탈모인들이 늘어날 것 같고, 또 중국도 저희랑 마찬가지로 MZ 세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인구가 더 많으니까 더 많겠죠. 그 위챗 모멘트를 보면 이제 두피 탈모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영상이나 사진 올리는 거 보면 이제 중국도 예전보다는 탈모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커졌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중국 탈모 시장, 저는 전망이 있다고 봐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중국에서도 먹힐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그 현지 상황이나 또 북방, 남방, 서쪽 이 지역 날씨에 따라서 다르게 전략을 취해야겠지만, 이제 중국 탈모인들이 이런 문제들을 인식했다는 그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오늘 제가 경험한 중국의 두피 탈모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뷰티 시장, 두피 탈모 포함해서 전반적인 뷰티 시장에 대한 내용들도 앞으로 다양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